2023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 보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윤리는 이제 1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윤리도 내용이 좀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험 윤리는요. 사실 이제 좀 도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외운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거는 좀 잘못된 거네 하면 그게 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만 여러분들이 잘 집어주시면은 이 부분은 쉽게 그래도 맞히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의 영업행위 윤리 준칙입니다. 아무래도 보험 영업을 함에 있어서 보험 영업인들의 어떤 윤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의 어떤 또 이익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어떤 받아야 될 어떤 서비스의 어떤 부분들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윤리 준칙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윤리 준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이렇게 좀 합시다. 이런 거 잘 지킵시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윤리 준칙의 주요 내용들은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와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무집 질서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하고 분쟁 반지 및 민원 처리에 힘쓴다. 이런 것들이 윤리 준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당연히 보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고객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데 뭐 해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뭔가 잘못하는 그런 표현들을 바꿔서 나오면은 우리가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쉽게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업 실적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의 권익 보호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내용만 같이 보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의 기본 원칙은 보험회사 모집 종사자는요 모집 주소 확립 및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영업 활동을 수행해야 된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윤리 첫 번째 시간은 당연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보험 상품 판매 전과 후에 보험 소비자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보험 약관이나 이런 것들 보험회사가 만들었고요. 보험회사는 보험을 잘 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험계약자는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의성실이라는 것은요. 계약자도 필요해요. 보험회사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계약자도 속이고 계약하면 안 돼요. 그죠? 고지의무나 이런 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서 고지의무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보험회사도 어때야 돼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보험 영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집 종사자 분들도 소비자의 권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속이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가 보험 영업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되겠다. 고객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무리하게 권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려면요 고객의 정보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고객한테 정말 필요한 상품을 파악하려면요. 그리고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부당한 영업행위 거기 이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매를 강요한다든지 계약을 승한. 여러분 계약 승한. 아까 부당한 계약에 뭐 그 해지 뭐 이런 부분 나왔죠. 6개월 이내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분 나왔잖아요. 그걸 저희가 승한 계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갈아탄다는 개념이에요. 나쁜 계약으로 갈아탄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짜 비교해서 진짜 예전 상품이 보험료가 너무 많고 보장도 안 좋아요. 그래서 새 걸로 바꿔 이런 건 해도 되지만 예전 게 더 좋아요. 근데 그거를 뭐 요즘 게 더 좋다고 해가지고 부당하게 새로 계약하게 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승인 자료 이 미승인 자료 쓰게 되면요 법적인 책임하고도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승인 자료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정보를 미제공한다든지 고지의무를 제대로 아프다고 했는데 그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허위 작성하게 한다든지 자필 서명을 고객한테 받아야 되는데 뭐 대신 해버린다든지 이런 행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이익 제공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이런 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보험료 대납이나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행위로 돼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공부하시고 자격 따지고 모집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자격으로 모집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 그래서 우리 약관 주면서 설명 제대로 안 하면 계약
취소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 그러니까 이 보험 설계사분들께서 가끔 이제 그 고객에게 불만이 뭐냐면은 계약하기 전에는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오더니 계약하고 나니까 안 오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업윤리 준칙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계약 유지관리 강화. 그러니까 계약한 이후에도 자주 연락드리고 관리해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유지관리 내용을 고객에게 이렇게 안내장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도 강화해라 이런 내용들을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같은 경우는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되고요. 시적절하게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계약 체결 및 유지 단계의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계약을 체결할 권유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안내 자료들이 있는데 단계별대로 제공해야 될 자료들이 좀 달라요. 처음에 고객에게 이 상품 참 좋은 상품입니다라고 권유를 할 때에는요, 리플렛이나 우리 안내장 같은 것도 가져올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 설명서라든지 청약서 작성한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주시겠죠. 자, 그다음에 체결이 됐어요. 권유를 끝나고 체결이 됐다. 그럴 때는 뭘 줘야 될까요? 약관이나 이런 것들 전달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잘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되면 증권도 전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제일 체결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유지관리 내용도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대로 시적절하게 우리가 안내 자료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집 질서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완전 판매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보험 시장 확립 하고 모집 종사의 전문성 제고하고 여러분 다 좋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좋은 얘기들 위주로 여러분 고르시면 되고 그걸 좀 반대로 표현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고르시고 이렇게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험협회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제도들도 보험 모집자분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한 설계사분들을 이렇게 많이 알리는 그런 제도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완전 판매라는 건 반복적으로 나와요.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완전 판매라는 건 우리 보험 상품은 무형의 상품이거든요. 형태가 없어요. 근데 이런 펜 같은 경우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고장인지 알 수 있지만 보험 상품은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불량품을 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 판매를 통해서 불량을 최소화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완전 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판매는 뭘까?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안내하고 줄 거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완전 판매라고 기본적으로 개념은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정보의 이용,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요.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동의 다 절차 거칩니다. 자, 그리고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돼요. 최대한의 정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로서 우리가 수집하고 이용해야 된다. 진짜 꼭 필요할 때만 수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사용 용도가 다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파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호하고 파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제3자 정보 제공, 그러니까 정보를 받은 거를 제3자한테 줘야 되는 경우, 여러분 우리 보험회사가 제3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되게 한정적이에요. 막 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고객한테 동의받고 주는 거고요. 그래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거나 고객이 동의하에, 요거 앞에서 한번 나왔죠. 그래서 법령에 정하고 있거나 고객이 동의해 준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해요. 자, 보험 설계사가 요청한 경우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음 중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고객이 동의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경우, 그럼 보험설계가 요청한 경우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유출하면 안 되겠죠.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달성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기해야 됩니다.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소비자 보호 조직 및 판매 관련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총괄 책임자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총괄 책임자는요, 임원급으로 1명 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갖고 고객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담당하는 임원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해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분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민원을 아까 클레임 나왔었죠. 이런 것들도 빠르게 잘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나와 있는데 불안전 판매 등에 대한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불만의 원인 파악 및 개선, 그러니까 제대로 판매하라.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되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라.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개선해라 라는 거고요.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원 접수 채널을 가지고 고객의 불만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보험회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민원 접수입니다. 자, 저희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보험회사가 지키는 어떤 윤리 준칙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라인만 가지고 민원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라인으로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게 다양한 민원 접수 채널을 주는데 단일화된 뭐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민원은요 다양한 경로로 받아야 돼요. 고객의 불만은 다양하게 접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에 보면은 내부 신고 제도 같은 것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분 정보 지켜야 되는데 누군가가 뭐 밖으로 빼돌린다든지 이런 문제 생기면 안 돼요. 보험료를 유용한다든지 이런 거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런 신고 제도를 있어야 서로 조심하고 하겠죠.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내부 신고 제도들도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험인의 이제 책임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보험회사의 책임이었다 그러면 이제 보험인의 책임인데요. 사회적 책임부터 살펴보면요. 1968년 보험인 윤리강령이라는 것을 만들고 보험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리강령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요. 공공성, 공신력 제고, 성실봉사, 기술개발, 준법. 근데 여러분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런 거 지켜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험이라는 건 한 사람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 공신력이라는 건 신뢰잖아요.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여러분 보험 설계사분들이 성실하게 여러분들 봉사해 주는 사람이 좋은가요? 어떤가요? 과거에 만나본 분들. 그쵸. 성실한 사람 좋잖아요. 그래서 성실봉사. 그리고 이제 보험 상품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들이 필요할 수 있고, 뭐 분석 시스템도 계속 나와요. 막 디지털 시스템도 나오고.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누구에게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자, 타회적 책임에서 윤리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거 골라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되고요. 밑에 이제 보험설계사 윤리의 중요성입니다. 앞에서 나왔지만 공공성. 생명보험이라는 게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그러니까 전문성을 좀 키워야 됩니다. 우리 보험 모집인 분들도 전문성을 키우고 자, 그 다음에 윤리의식. 그러니까 전문성 플러스 윤리 까지 갖추신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보험 설계사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설계사의 자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분들께서는요, 관련 법규 당연히 준수해야죠. 그다음 윤리규범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준법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명문화된 법규 준수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로서의 사명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보험은요 정말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더 잘 영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 개발해야 된다. 전문성을 갖추고 보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설명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약관 주면서 설명 의무가 있는 것들도 다 이런 것들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보험 설계사의 보험업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별표 2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3대 기본 지키기가 나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윤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만 잘 읽어보셔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3대 기본 지키기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3대 기본 지키기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보험 약관 교부하면서 중요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필 서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3가지 기본 지키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판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형의 상품이니까 고객에게 만족할 수 있는 완전 판매해야 된다는데 그 완전 판매의 하나의 방법이 3대 기본 지키기를 잘 지키면 완전 판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판매 안에 3대 기본 지키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3대 기본 지키기 3가지 아닌 거 넣어놓고 골라내는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관 주면서 설명하고 자, 여러분들 보험도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 청약서 서로 나눠 갖고 사인한 다음에 보험회사 하나 갖고 보험계약자 하나 갖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본을 전달해야 되고요. 다 뭐 해야 돼요?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대신하면 안 돼요. 자, 그게 이제 자필 서명. 그래서 요 3가지가 3대 기본 지키기고요.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가정이 대신 서명한다? 틀린 거죠. 부모에게 전달한다? 안 되는 겁니다. 계약자에게 전달한다 라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3대 기본 지키기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걸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앞에서도 나왔었죠. 보험 약관 부분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인데 무효라고 하거나 철회라고 하거나 이렇게 나오면 해지라고 하거나 그러면 틀립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 3개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보험계약 대출이율 불이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부당한 계약 전환. 승하계약 참 자주 나오죠.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멀쩡한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 갈아타게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건 괜찮아요. 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상품이 막 10년, 20년 전에 진짜 안 좋은 거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도 비싸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상품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부당하게 전환하는 거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비슷한 상품을 다시 계약을 하게 될 때는 뭘 하냐면 비교 안내 확인서라는 걸 통해서 자필 서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윤리적 판매 행위는 지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불법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제공할 때는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광고를 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뭔가를 보낼 때는 뭘 해야 된다? 사전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 막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런 건 상관없어요. 보험 상품 소개, 보험 가입 권유 이런 건 영리 목적의 광고 아니에요. 이거는 해도 돼요. 이건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 영업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안내하는 거 있죠. 고객님 보험료 미납되셨네요. 납부하셔야 돼. 이런 거 해도 된다는 거. 이거는 뭐 동의 없어도 이거는 보험 계약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안내는 해도 된다. 근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것은 사전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료는 어떤 것만 써야 될까요? 회사가 승인한 자료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내부 심사 후 관리 번호가 우리 이제 자료들에는요 관리 번호가 다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자료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편법적 영업 행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것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꺾기라고 얘기하는데 보험 대출하는 사람한테 상품 끼워 팔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 부분도 당연히 회사 규정 준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료를 이제 고객에게 수령을 하게 되는데 보험료 수령 시 회사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즉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험회사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자, 그 보험 설계사 이름으로 영수증 발행해준다? 그럼 틀려요. 그래서 보험회사 이름으로 영수증 발급해준다. 그리고 만약에 유용하거나 이러면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일 수금 하면 안 되는데 일일 수금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월납 보험료가 30만 원이에요. 근데 매일 10,000원씩 받는 거예요. 이게 일일수금입니다. 여러분 이거 유용이에요. 보험료 미리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일수금도 하면 안 되는 행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차 언더라이터시잖아요. 그러니까 언더라이팅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회사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알리는 걸 못하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 불만이 있을 때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고객 불만사항을 구두 문서 전화로 접수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객 불만이 접수된
접수되는 즉시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보험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험설계사는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야 되겠죠. 적합한 상품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상품이 좋기만 하면 적합할까요? 상품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 달에 보험료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건 적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려사항을 보면은 재정, 재무상태, 투자 목표, 위험 감수 수준, 특히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경우 위험 감수 수준, 투자와 관련된 것들은 이런 부분이나 과거의 투자 경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거고요. 어떤 것들을 그럼 고객에게 체크해야 되느냐? 나이, 납입보험료, 가입 목적, 고객 적합성, 투자 기간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고려해서 우리가 적합한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요, 표준계약 권유 준칙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계법규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적합성 진단을 한 후에 자 실시 목적 충분히 설명하고 판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위험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 여러분 변액보험 뒤에서 배우겠지만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요, 투자 상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낸 원금보다도 손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설명해야 되죠.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그런 상품을 또 가입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인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위험들도 잘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계약자가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그 결과가 본인에게 귀속됨을, 이 투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고객님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야 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제3자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고객에 대한 책임 더 연결해서 보면요, 회사 상품 소개할 때는 인증된 자료 이런 것들, 그리고 제대로 설명 의무 이행하셔야 되겠고, 고객 정보 보호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될 거, 고객의 동의 없이 마케팅 목적으로 뭐 사용하면 절대 안 되겠죠. 막 고객 정보 받았는데 다른 거만 홍보하는 거 보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제3자 제공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정하거나 고객이 동의하면 할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이외에 고객이 동의해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의해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뭐 어떤 그 보호해야 된다. 이런 개념 보시면 돼요. 계약에 관련돼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데만 쓰는 거지 다른 데 절대 쓸 수 없다. 유출할 수 없고, 동의받아도 다른 데에다가는 절대 고객의 주민번호는 줄 수 없다. 그래서 고객이 동의 시에도 주민번호는 줄 수 없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고객의 동의가 가능했었잖아요. 근데 주민번호는 안 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 되면 되고요. 고객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산업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니까 또 이렇게 사회에 대한 책임도 다하는 부분들이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설계사가 보험 모집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 보험 윤리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아마 내용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알겠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만 잘 골라내시면, 그리고 3대 기본 지키기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험 윤리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